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 달에 2번입니다. 대신 월 2천만 원을 드리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할아버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며느리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여자의 용기와 선택, 그리고 잔잔하지만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 달에 2번입니다. 대신 월 2천만 원을 드리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할아버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며느리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여자의 용기와 선택, 그리고 잔잔하지만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정소영. 올해 35살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저 평범한 젊은 여성처럼 들리겠지만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평범했던 적이 없었다. 나는 지금 서울 강남의 한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 소영 씨, 302호 할아버지께서 부르세요. 동료 간병인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302호에는 박은호 할아버지가 계신다. 올해 78살 한때 대기업 회장이었던 분이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혼자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신다. 할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자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다. 늘 단정한 회색 가디건에 깔끔한 바지, 비록 요양원에 계시지만 여전히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소영 씨, 앉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너머에는 말 못할 외로움이 숨어 있는 듯 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급여와는 별도로 드릴 돈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저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물론 진짜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처럼, 딸처럼 곁에 있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제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냥 가족이 그리워요. 명절에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일상의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한 달에 2번 며느리처럼 저와 시간을 보내주세요. 차례도 같이 지내고 장 보러도 함께 가고 그냥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분은 진짜 외로우셨던 거다. 사실 나에게도 사연이 있었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친척들은 모두 나를 부담스러워했다. 결국 고아원에 맡겨진 나는 그곳에서 20살까지 지냈다. 고아원에서 나온 후 온갖 일을 다 해봤다. 카페 알바, 공장일, 마트 계산원. 그러다 간병인 자격증을 따게 됐다. 사람을 돌보는 일, 그게 내게는 천직 같았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인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었던 것 같다. 간병인으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됐다. 그동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났다. 어떤 분들은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떠나가셨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혼자였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늘 생각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받고 싶다고. 하지만 정작 내 연애는 번번이 실패였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간병인이라는 직업,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 그런 것들이 늘 걸림돌이 됐다. 28배 만난 남자친구는 결혼을 약속했다가도 그의 부모님이 반대하자 떠나갔다. 너는 너무 무거워. 항상 진지하고 항상 책임감이 넘쳐. 좀 더 가벼워질 수는 없어. 그가 헤어지면서 한 말이었다. 가벼워지라고?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후로 연애는 접었다. 대신 일에만 몰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다. 그런데 박은호 할아버지의 제안은 나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가족이 되어달라고? 나에게. 며칠 후 나는 할아버지께 답을 드렸다. 해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빛내며 물으셨다.
어떤 조건인가요? 진짜 가족처럼 해주세요. 거짓말은 안 해요.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세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다.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소영아. 소영아라고 부르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다. 언제부터인가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았다. 첫 번째 가족 모임은 할아버지의 방에서 저녁을 함께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미리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켜 놓으셨다. 소영아,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글쎄요, 특별히 없어요. 다 잘 먹어요. 그럼 안 되지. 가족이면 서로 취향을 알아야지. 다음번엔 소영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할게. 할아버지는 정말 가족을 대하듯 나를 챙겨주셨다. 밥을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어릴 때 이야기를 하게 됐다. 할아버지,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셨다. 힘들었겠구나. 네. 그런데 거기서 만난 할머니가 계셨어요. 원장 할머니셨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더 잘 줄 수 있단다라고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다. 그 할머니 말씀이 맞네. 소영이가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따뜻해. 나도 그런 마음을 받고 싶었나 보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는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였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함께 장을 보러 갔다.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시고 나는 뒤에서 밀어드렸다. 마트에서 할아버지는 정말 세심하게 장을 보셨다. 소영아, 이 사과가 어때? 단단하고 빨갛지? 네, 좋아요. 우리 며느리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다. 정말 할아버지와 며느리 같았나 보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뿌듯했다. 할아버지는 장을 볼 때마다 내 이야기를 물으셨다. 오늘은 어떤 환자분을 돌봤어? 302호 옆방 할머니인데 치매가 좀 있으셔서 계속 딸을 찾으세요. 그럼 소영이가 딸 역할을 해주나? 네. 할머니가 행복해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마음이 따뜻해. 우리 며느리라는 말에 가슴이 간질간질했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할아버지의 옛날 사진을 함께 봤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으셨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으셨다.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결혼식 날이야. 할머니가 정말 예뻤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해졌다.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다. 할머니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팅이었어. 그때는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첫눈에 반했어. 할머니도 나를 좋아해줬고. 할아버지는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밝아지셨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도 싸우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게 다 그리워.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금도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 그래서 잘 살아야지.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할아버지의 아들이 갑자기 한국에 온 것이다. 박성민 할아버지의 외아들이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차가운 인상의 50대 남자였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성민 씨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에 던지며 소리쳤다. 간병인과 이런 식으로 지내시는 게 말이 됩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답하셨다. 소영이는 간병인이 아니야. 우리 며느리야. 며느리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이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게 뻔하잖아요. 성민 씨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할아버지는 화를 내셨다. 성민아, 소영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런 식으로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성민 씨는 요양원 원장을 찾아가 내가 할아버지와 만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장님은 곤란해하셨지만 가족의 반대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셨다. 소영 씨, 미안해요. 가족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만날 수 없게 됐다. 할아버지는 계속 나를 찾으셨지만 나는 다른 일로 바쁘다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성민 씨가 다시 요양원에 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성민 씨가 요양원 복도에서 젊은 여자와 포옹하고 있는 걸 봤던 것이다. 그 여자는 분명 성민 씨의 아내가 아니었다. 성민 씨의 아내는 미국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 여자는 누구인가? 호기심이 생긴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요양원 근처 호텔로 들어갔다. 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할아버지에게 나와의 만남을 반대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다음 날 성민 씨가 또 그 여자와 만나는 걸 봤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여보, 아버지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여자가 성민 씨를 여보라고 부르는 걸 들었다. 성민 씨는 답했다. 곧 해결될 거야. 아버지가 그 간병인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문제지만
내가 맡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당신 아내는 언제 한국에 와? 미연이? 아, 걔는 한국 오기 싫어해. 애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만 있으려고 해.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 있잖아. 성민 씨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성민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계속 물었다. 그럼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그 간병인한테 뭔가 줄 생각은 아니지?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내가 막을 거야. 아버지 재산은 우리 몫이야. 성민 씨의 말에 여자는 안도하는 표를 지었다. 다행이야.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결혼? 난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빨리 이혼해. 나 더 이상 기다리기 싫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분노가 치솟았다. 성민 씨는 할아버지에게 도덕적인 훈계를 하면서 정작 자신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할아버지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성민 씨가 또 그 여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다. 요양원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봤다. 나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할아버지는 이미 아들에게 실망하신 상태인데 이런 사실까지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하지만 며칠 후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진실이 드러나게 됐다. 성민 씨의 아내 미연 씨가 갑자기 한국에 온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뵙겠다며 예고 없이 나타났다. 어머, 성민 씨가 호텔에 있다고요? 왜 요양원에 안 계시죠? 미연 씨가 놀라며 물었다. 요양원 직원은 성민 씨가 며칠째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미연 씨는 즉시 그 호텔로 향했다. 30분 후 요양원에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 성민 씨와 미연 씨가 크게 싸우는 소리였다. 당신 정말 최악이야. 아버지 앞에서 도덕 운운하면서 자기는 바람 피우고 있었네. 미연 씨가 소리쳤다. 미연아, 진정해. 아이들 앞에서 진정하라고. 당신이 다른 여자랑 호텔에서 지내는 걸 보고도 진정하라고. 그들의 싸움 소리는 할아버지 방까지 들렸다. 할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무슨 일인지 물으셨다. 할아버지, 성민 씨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할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렸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소영이한테 그렇게 심하게 굴었구나.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남들도 의심한 거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다. 일주일 후 성민 씨가 다시 요양원에 왔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다. 아버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내시면 안 됩니다. 요양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성민아, 너는 내가 언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1년, 2년, 아니면 5년?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성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는 1년에 한 번 와서 안부나 묻고 가잖아. 나머지 364일은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 거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다. 성민 씨, 할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세요. 뭐라고요? 성민 씨가 나를 노려봤다. 성민 씨가 수진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순간 성민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도 있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성민 씨와 수진이 키스하는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어떻게? 성민 씨는 말을 더듬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성민아, 이게 정말이니? 아버지, 너는 나한테 도덕을 가르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요양원 문이 열리면서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성민 씨가 늦어지자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오빠, 왜 이렇게 늦어? 나 기다리다가. 수진은 말을 멈췄다. 요양원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이다. 당신이 수진 씨군요. 내가 말했다. 네, 누구세요? 할아버지를 돌보는 간병인 정소영입니다. 성민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경직됐다. 성민 씨, 이분이 당신의 불륜 상대입니까? 할아버지가 직접 물으셨다. 아버지, 할아버지, 저희는 진짜 사랑해요. 수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랑이라고? 성민 씨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내가 반박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운명이에요. 수진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수진 씨, 성민 씨가 돌아가신 후에 받을 유산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죠? 내가 핵심을 찔렀다. 그건. 수진이 당황했다. 할아버지, 이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수진 씨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아니에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수진이 부인했지만 성민 씨는 이미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성민아, 할아버지가 조용히 아들을 불렀다. 네, 아버지.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영이는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줬어.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면서도 내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성민 씨는 할 말을 잃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막으셨다.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할아버지는 변호사에게 말씀하셨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성민이한테 줄 몫을 줄이고 소영이한테 더 많이 남기고 싶어요.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성민 씨가 소리쳤다. 왜 안 돼? 내 재산이야.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 하지만 저는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아버지를 외롭게 방치하는 게 아들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성민 씨는 고개를 숙였다. 성민 씨, 저희 이제 그만 가요. 수진이 성민 씨의 팔을 잡아 끌었다. 잠깐, 수진 씨. 내가 그녀를 불렀다. 성민 씨의 아내분이 이미 한국에 와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라고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미연 씨가 어제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아이들과 함께요. 이미 성민 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럴 리가. 수진이 성민 씨를 바라봤지만 성민 씨는 고개를 돌렸다. 성민 씨, 이게 정말이에요? 수진아, 미안해. 미연이가 갑자기 와서. 이 나쁜 놈, 나를 속였구나. 수진이 성민 씨의 뺨을 때렸다. 처음부터 나를 이용만 한 거였구나. 진짜 결혼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그게 아니야,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라고? 당신 아내가 이미 와 있는데 뭘 기다려? 수진은 울면서 요양원을 뛰쳐나갔다. 성민 씨도 허둥지둥 뒤를 따라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내가 할아버지께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고마워, 소영아. 내가 아니었으면 계속 속고 살았을 뻔했어. 할아버지, 정말 유언장을 바꾸실 거예요? 그래. 성민이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는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줄 차례야.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정말로 유언장을 수정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소영아, 앞으로도 내 곁에 있어줄 거지? 네, 할아버지. 끝까지 함께 할게요.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된 것이다.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성민 씨가 다시 요양원에 온 건데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성민 씨는 고개를 숙였다. 미국에 가서 곰곰 생각해봤는데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셨다. 소영 씨, 제가 사과드려요. 아버지를 정말 가족처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 씨는 나에게도 정중히 인사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소영 씨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됐다. 성민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오게 됐고 명절에는 우리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는 유언장에 나를 포함시키셨지만 나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진짜 가족이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편안히 돌아가셨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계셨다. 소영아, 고마웠어.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성민 씨가 내게 말했다. 소영 씨, 아버지가 소영 씨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에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고아원에서 자란 내가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난 것이다. 지금도 나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다. 성민 씨 가족이 내 가족이 되어 주었고 명절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는 삶의 끝자락에서 진짜 가족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만남과 진실한 사랑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